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2025년 상반기에 양띠분들 운기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양띠들은 이제 25년도에 삼재가 시작이 되잖아요. 그래도 23살의 우리 개미생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조금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게 잘 맞아요. 그래서 좋은 운기도 들어와 있고 도전의 기회도 들어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잘 잡으시면 좋겠고, 직장에 어떤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조건의 취업도 가능하지만 단 조금 내가 머물고 있는 집보다 좀 먼 곳에 취업이 되기가 좀 쉽거든요. 그래도 좋은 조건이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, 음력 5월 정도 시험이나 어떤 평가를 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도 좋은 운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시면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고, 혹시라도 유학을 가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는 운기예요. 그래서 목표를 좀 확실하게 세우시고 움직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이게 혹시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다 그러면 그런 건 안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꾸준하게 해왔던 거는 그대로 진행시키는 게 좋고,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관계 유지가 오래 지속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이별수가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 23살이면 결혼할 나이도 아니고 어리기 때문에 자기 일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, 우리 35세 신미생들은 직장 내에서나 아니면 회사 자체가 조금 어려워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가 조금 불투명해지는 시기예요. 근데 그럴 때 보통 이직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, 혹시라도 내가 잘못 이직을 하면 이 지금 현재 불투명한 이 자리에서 안 나오는 것만 더 못한 형국이 돼버리거든요. 그래서 조금 옮기실 때는 굉장히 확실하게 좀 알아보시고 또 검토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, 그렇게 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불안해서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나오는 자리 선뜻 잡으시면은 기존에 있던 데만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,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베푸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한테 손을 내밀었을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인간관계 정리도 조금 필요한 시기가 될 거고, 마음으로 조금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해라서 친구든 친지든 가족이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망감을 안는 해가 될 거다. 그래서 이럴 때는 인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적인지 동지인지가 조금 구별이 돼요. 그래서 매몰차게 딱 단칼에 정리한다는 것보다 내 마음에서 일단 선을 좀 긋는 것들도 중요하다. 또 구설수나 시비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언행도 좀 조심하셔야 되지만,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면 그쪽으로는 조금 문이 열려 있어요. 그래서 자기 개발에 힘도 쓰시고, 직장 내에서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설수 시비수는 달고 있으니까 충동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조금 신중하시고 그러시면은 이런 문제들도 슬기롭게 잘 넘기실 수가 있어요. 47의 우리 기미생들은 거의가 다 자수성가형들이세요. 그래서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한 빛을 보거나 좋은 성과를 보게 돼서 직장인 같으면 승진운도 좀 있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흘러가는 운기이긴 해요. 그래서 올해는 본인보다는 가족이나 자기 일은 잘 풀어져 가니까 가족이라든가 형제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집안을 좀 편안하게 단돌이 하는 시기다. 왜냐하면 집안에 조금 분란이 많이 일어나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밖의 일은 조금 잘 풀어지는 형국이니까 안 식구들, 집안의 가족, 크게는 대소사 이런 걸 잘 챙기셔서 문제 소지가 되는 걸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시는 게 좀 좋겠다.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소비 지출만 하지 않으시면은 괜찮아요.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이 목돈이 조금 나갈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.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큰 목돈은 아니니까.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 파트너라든가 아니면 어떤 협력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으니까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용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, 또 내 생각보다는 남의 의견을 조금 한 60%, 6대4 정도로 더 많이 들으셔라. 7대3이면 더 좋고. 근데 그렇게 7대3씩 갔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47의 기미생들이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한 데다가
암만 동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옳다는 걸 잘 꺾질 않으시기 때문에 7대3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6대4 정도 남의 얘기를 좀 많이 수용하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좋겠다. 애정운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거. 그래서 가정을 좀 많이 돌보라고 했잖아요.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을 안 하면 몰라요.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면 내 아내나 신랑한테도 여보 사랑해, 뭐 당신 고생했어, 고마워 이런 소리를 해야 감동을 받고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는 건데 알겠지 하고 말을 안 하면 사람이 점점 서운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특히나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시면 크게 문제 없겠다. 시운아홉의 우리 정미생들은 삼재이긴 하나 세장 속에 갇혀 있다가 나오는 형국이에요. 근데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급히 먹어도 체해야 된다고 하잖아. 그러니까 세장 안에 갇혀 있다가 나오니까 막혀있던 돈의 흐름도 어느 정도 흘러가기도 하고 내가 나오니까 할 일도 많은데 뭔가를 덥석덥석 잡게 되면 거기서 분명하게 실수가 오게 되고 내가 책임지는 일이 생기고 그게 관제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신뢰하지 않는 부분은 계약을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게 좋고 조금 많이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않고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나한테 손실이 분명하게 있다. 그거는 뭐 관제나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니까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. 금전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흐름이 원활해져요. 다만 어떤 일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미리 이런 걸 한다, 이런 걸 할 거다 이렇게 미리 떠벌리지 않으셔야지 그걸 유지하고 가지. 미리 떠벌려 놓으시면은 되던 일도 좀 틀어지게 되고 다 했던 것도 남한테 넘기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 먼저 이렇게 입으로 뱉는 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겨서 골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무조건 이해하고 배려만 할 수는 없지만 오해를 풀더라도 너무 과격한 방향으로 또 극단적인 방향으로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대화를 하지 말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잘 풀어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좀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솔직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해야지만 오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상문살이 조금 들어서 내가 상갓집을 가게 되면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을 수가 있거나 집안에 상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상갓집을 간다 그러면 비방을 하는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해가지고 가시거나 또 집안에 당연히 상문이 든다 그러면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문상을 가거나 상갓집을 갈 때는 꼭 비방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상문살이 들 때는 똑같이 여러 명이 똑같이 가도 한 분만 무슨 문제가 생겨요. 그러니까 상문살이 드는 나이대가 또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시운아홉의 우리 정미생들은 상갓집 갈 때 꼭 다시 한번 전화하셔서 비방을 좀 물어보고 가시면 좋겠고 일은 한 해 우리 을미생들은 비교적 안정적이에요. 크게 문제는 없지만 뭐 건강도 사실 크게 그렇게 문제가 없고 이 정도 되면 여기저기 아픈 거는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강적인 요소는 없다 보시고 뭐 금전운이라든가 매매운이라든가 문서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교적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어요. 근데 혹시 올해 자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뭐 목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자손이 뭐 일적인 부분 때문에 외국을 나가서 몇 년 살아야 되니까 뭐 집을 한국을 떠나서 가면서 거의 이민 수준으로 가는 상황이 생긴다 그럴 때는 뭔가 가서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뭔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마 뭐라도 하나 매매를 하거나 팔아야 되거나 이럴 일이 좀 생길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자식들이 똑같이 이제 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25년도는 꼭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자식한테만 그 몫을 먼저 주고 나머지 자식까지 다 풀어내지 마시라는 거지. 그것만 지키시면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가실 수 있고 양띠들은 삼재는 들어오지만 토끼띠가 좀 악삼재고 그 다음에 양띠인데 양띠라고 해서 악삼재가 다 아닌 건 아니에요. 생년월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돼지띠들은 조금 비켜갔지만 그렇다고 돼지띠라고 다 좋기만 한 건 아니고
그래서 양띠들은 비교적 어떻게 보면은 시온아홉의 정미생은 9수임에도 불구하고 운기가 좀 들어와 있고 또 71 을미생들도 나쁘지 않으니까 건강을 잘 치면서 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띠들이 올해 드는 삼재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삼재 이렇게 드는 삼재 때 조금 내 거를 잘 만들어 놓고 단도리를 하시면 묶는 삼재 소용돌이 안에 갇힌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삼재 때 좀 잘 넘기면 좀 편안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운기는 틀리겠지만 오늘 이렇게 상반기 운기로 봐서는 그닥 나쁘지 않다. 그러니까 명심하셔서 잘 어려운 건 피해 가시면 되겠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